이 알코올도 혈액 내에서 중성지방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는 하루에 120에서 240ml, 맥주하고 소주는 1 내지 2컵 정도 이하로 마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섬유소 섭취도 중요하겠죠. 섬유소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섬유소는 어디에 많이 있어요? 야채에 많이 있죠. 그리고 쌀도 우리가 현미로 먹는 것이 백미로 먹는 것보다 섬유소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섬유소는 또 중요한 것은 장에서 유산균,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유익균인 유산균이나 이런 데 먹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영양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칼로리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이온 가치나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또 변비를 예방하는 데에도 이게 들어감으로써 부풀려서 변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동, 체내 지방을 줄이고 체중 조절을 하면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산소 운동은 이제 20분 내지 30분, 15분 이상은 충분히 해야 되고, 최소한 30분 이상으로 해주면 더 좋고요. 여기 지금 이제 빠진 것이 이제 식이요법 운동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 관리도 이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위해서 몸에서 이제 신장 위에 있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종류가 있어요. 당류. 이 당류 스테로이드성 이 호르몬에 의해서 그 당이 증가가 되고, 이것이 많이 늘어나면 간에서 다시 합성을 해서 이제 중성지방 이러한 거를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일으키는데 또 한몫한다는 거죠. 자, 이제 콩팥병, 신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장에 대한 식이요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콩팥의 기능은 뭐죠? 혈액 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이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소변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고, 몸 안에 있는 수분과 그리고 전해질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체내 대사 및 혈압을 조절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 혈압하고도 이 신장하고도 관련성이 높습니다. 신장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성 콩팥병인 경우에는 소변 검사가 이상이 있거나 알부민류, 단백류는 어떤 거죠? 우리가 금방 확인이 되죠.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많이 심하게 일어나면 단백류죠. 그리고 혈류,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뻘겋게. 근데 이제 미세하게 작게 나오면 눈에 안 띄겠죠. 그런 것들은 검사로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콩팥 기능이 6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가 바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서히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병으로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에 만기 신부전증 진행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제 감소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기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능이 15% 이하로 콩팥 이식을 하거나 또는 혈액 투석을 하거나 복막 투석을 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기 신부전증까지 가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요독증, 요소를 배출하지 못해 갖고 그 독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부종, 붓는 거, 고혈압, 아까 이 혈압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랬죠. 전해질 이상, 삼투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빈혈, 이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식이요법이 콩팥병을 다스리기 위한 이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식이요법을 살펴보면 우선 싱겁게 먹어야 되죠. 염분은 5g 이내. 앞서 말씀을 드렸죠. 1dl당 얼마? 2000mg 이하로 나트륨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고, 단백질을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단백질이 우리가 무조건 몸에 좋은 거라는데 이 콩팥병 있는 분들한테는 부담을 준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질소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열량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죠. 단백질 열량급원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면 열량급원으로는 대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쓰는데 단백질이 들어가게 되면 세포가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칼륨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야채 많죠. 야채 같은 것들을 이제 그냥 잡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잡수시더라도 데쳐서 잡수고, 쫙 잡수고 싶으면 이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근육마비, 부정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부정맥이 심해지면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 섭취를 줄이고, 인이 체내에 축적돼 가지고 뼈 속의 칼슘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인이 체내에 축적되면 이걸 이제 그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나와 가지고 이거를 중화를 시키려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 섭취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인이 많은 음식이 어떤 건지를 잘 판단해서 이제 줄여야 되겠고, 인이 많은 들어있는 음식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염 소금을 주의하라는 거죠. 이것은 염화나트륨 대신에 염화칼륨을 넣어서 그런 거예요. 이 앞에 말씀드렸죠. 칼륨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칼륨은 염화나트륨 대신 염화칼륨을 쓰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저염 소금은. 그래서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저염 소금, 물론 나트륨을 줄여야 되지만 저염 소금으로 만들어낸 시제품을 쓸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심장 혈관계 질환에 대해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동맥경화나 혈전 등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는 어떤 거죠?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왜 굳어 있을까요? 동맥 안이 혈전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피딱지가. 그래서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좁아지고,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그 혈류량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으키는 것은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뭐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서 근육이 뛰게 만들어주는, 펌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동맥이에요. 이게 막히면 심장이 펌핑을 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심근경색이 돼서 이제 사망하는 이런 경우가 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려성 심부전과 허혈성 심장병이 있어요. 우려성 심부전은 이제 심장의 펌핑이 제대로 안 돼서 조직으로 가는 혈액이 감소해서 생기는 것이고, 심부전이니까.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병은 심장 내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가는 바로 위험한 질환이 되겠는데, 그러면 심장으로 혈류가 왜 충분하지 않고 산소가 부족할까요? 폐에서 산소 흡입량이 부족해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간에서 이제 문맥을 통해서 소장에서 간으로 들어오고 간에서 심장으로 가는데, 이 라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겁니다.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문맥이 막혔다든가 간에 문제가 생겨서 혈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든가 하게 되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저열량식. 저열량식은 뭐예요? 열량이 적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비만으로 가는 거 막아주고, 혈류량으로 증가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도 이제 예방하고, 체중 감량을 시켜서 심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염식, 소금기가 적은 음식 먹는 거, 혈압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5g 이하. 그 다음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제한을 해서 관상동맥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이 트랜스지방은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이 트랜스지방은 어떤 거냐면, 이제 기름에 튀긴 음식 있죠. 닭 같은 것들 튀겨서 먹으면 이게 일반 지방이 트랜스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걸